2016년 6월 13일 러시아 전역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의 해상 터미널, 볼고그라드의 석유 처리 시설, 툴라의 거대 화학 공장, 야로슬라브의 전략적 석유 저장소, 이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하며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물류망 군 지휘센터를 타격했습니다. 오늘은 이 공격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각각의 표적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이 작전들이 러시아 전쟁 기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6월 13일 밤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물류크 지구의 해상 터미널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콘드라티에프 지역 주지사는 공격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화재 진압을 위해 96명의 인력과 30대가 넘는 특수 장비가 투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느냐입니다. 테물류크 항구는 아조프의 연안 타만반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항구를 통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병력에 보급을 해왔습니다. 액화탄화수소 가스와 여러 석유 제품도 이 항구를 거쳐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러시아군 물류 사슬의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6월 13일 밤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테물류크의 화재가 아직 진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같은 밤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또 다른 공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코토보 지구의 석유 처리 및 펌프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표적이 명중했고 해당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시설은 코르코프스코의 유전과 가스전, 그리고 볼고그라드와 아스트라한 지역, 할미키아 공화국 인근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모아 주요 송유관을 통해 정유소와 수출 인프라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남부 러시아 석유 흐름의 핵심 노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떠받치는 시설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의 해상 터미널, 볼고그라드의 석유 처리 시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 표적 분석, 작전 계획의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격 이틀째 밤인 6월 14일 툴라 지역 노보모스콥스크시에 있는 아조트 화학 공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최대의 암모니아 및 질소 비료 생산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공장의 군사적 의미는 비료 생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조트는 광물 비료, 암모니아, 유기 플라스틱과 수지, 염소, 가성소다, 염화칼슘, 고농도 및 초고순도 질산, 아르곤, 메탄올을 생산합니다. 메탄올은 로켓 연료와 폭발물의 기본 성분입니다. 질산은 군용 폭약 생산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시설은 러시아군의 탄약과 미사일 생산 사슬에 필요한 화학 원료 공급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공급원을 타격했습니다. 툴라 지역 주지사 드미트리 밀랴예프는 단지 노보모스콥스크의 한 산업시설 부지에 무인기 파편이 떨어졌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는 시설 이름도 시설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의 FIRMS 위성 감시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10 이상과 화재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의 오픈소스 정보 분석은 시설에서 약 4k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된 영상 속 연기와 불길을 확인했습니다. 크렘린이 숨기려 해도 우주에서 내려다본 증거는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월 14일 직접 영상을 공개하며 이 공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km 떨어진 야로슬라블 지역의 중요한 석유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언에서 그는 툴라 지역의 아조트 시설도 표적이 되었으며 이 시설이 폭발물 생산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제재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에 가능한 모든 협상 형식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계속되는 침략뿐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전략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그것이 시작된 곳, 즉 러시아 내부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로슬라블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특수작전센터 대원들은 야로슬라블 지역 리빈스크시에 있는 템프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연방국가예비청 소속의 전략시설입니다. 휘발유, 디젤 연료, 기타 연료와 윤활유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 연방은 이곳에서 북동부 지역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군의 필요를 위해 전략적 연료 비축분을 보관해 왔습니다. 60개가 넘는 저장 탱크를 갖춘 이 거대 시설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드론의 공격을 받은 뒤 최소 3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발표 속 다음 문장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러시아의 석유 제품 저장소, 정유소, 물류 인프라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정당한 표적이다. 이 시설들은 침략군의 보급을 제공하고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교리의 핵심입니다. 전선에서 적을 직접 무너뜨리는 데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에너지 인프라뿐 아니라 지휘 및 통제센터까지 동시에 겨냥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6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리안스크 지역의 한 구역에 있던 러시아군 지휘 및 관측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밤 헤르손 지역의 홀라프리스탄과 도네츠크 지역의 클레반비크에 있던 러시아 무인기 통제센터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 사칼로히르스크에서는 적의 중형 드론용 탄약을 생산하고 장착하던 작업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프리아조프스크에서는 야전 포병 탄약고가 파괴되었고 클레반비크에서는 물류 창고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표적 목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석유 터미널, 정유 시설, 화학 공장, 지휘소, 드론 통제센터, 탄약 생산 작업장, 포병 탄약고. 우크라이나는 단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전쟁 기계의 에너지, 지휘, 물류, 생산 능력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모든 주요 말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타격 중 하나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타만네프테가즈 석유가스 터미널에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특수작전센터는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 그리고 국방부 산하정보총국과 함께 이 거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남부 러시아 최대의 액화 탄화수소 환적 단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드론은 저장구역에 있던 석유 제품 탱크 5기와 터미널의 석유 적재 시설 2곳을 타격했습니다. 화물 운송 주차장과 타만 네프테가지의 저장 인프라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시설을 보호하던 러시아 방공 시스템 역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 시설 중 하나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 톤의 석유와 석유 제품을 환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천만 톤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 수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고로 흘러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공격이 러시아 내부에 만들어낸 공포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공격 이후 러시아의 6개 비행장에서 항공 운항이 제한되었고 28개 러시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8개 지역입니다. 러시아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대피소로 달려갔고 항공편은 취소되었으며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크렘린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이 공격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크라스노다르의 해상 터미널과 타만네프테가즈 단지, 볼고그라드의 석유 처리 시설, 툴라의 아조트 화학 공장, 야로슬라브의 템프 석유 저장소, 브리안스크의 지휘소, 점령지의 드론 통제센터와 탄약, 이 모든 표적이 6월 13일 밤부터 6월 14일 낮까지 이어진 단일 작전 파동 속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동시다발 공격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격들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타만네프테가즈 같은 거대 수출 터미널에 대한 타격은 크렘린의 석유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아조트 같은 화학 대기업의 기능 마비는 러시아군의 탄약 생산에 얼마나 큰 차질을 일으킬까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한 저널리즘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슈퍼땡스나 가입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전황과 주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